여러분, 지금 당장 유튜브나 경제 뉴스를 켜보십시오. 최근에 코스피 폭락을 두고 저마다 역대급 저점이다. 지금 당장 풀매수해야 할 인생 역전의 기회다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겁 없이 잡으려는 그것, 정말 바닥을 다진 황금알입니까? 아니면 손목을 날려버릴 떨어지는 칼날입니까? 역사상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가짜 바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오늘 별표 현실 경제 별표에서는 언론과 유튜버들이 절대 경고하지 않는 데드캣 바운스의 소름 돋는 진실과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낼 수 있는 무책임한 바닥론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부디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쏟아지는 자극적인 썸네일과 뉴스 기사들을 돌아보십시오. 역사적 저점 도달, 외국인이 던진 우량주 줍줍할 기회,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달콤한 문구들이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조급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책임한 바닥론의 함정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뼈아픈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라. Don't catch a falling knife. 별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주가가 수직 낙하할 때 날카로운 칼날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위에서 떨어질 때 가장 안전한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허공에 손을 뻗어 칼자루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이면 100, 손에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생존법은 그 칼이 바닥에 완전히 꽂히고 미세한 떨림마저 멈출 때까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해졌을 때 조용히 다가가 칼 손잡이를 쥐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 즉 FOMO, 증후군에 쫓겨 허공을 향해 맨손을 뻗습니다. 고점 대비 10% 빠졌으니 지금이 바닥이겠지, 20% 빠졌으니 무조건 반등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른바 물타기,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언론과 일부 경제 채널들은 왜 자꾸 지금이 저점이라고 부추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냉혹합니다. 바로 조회수와 금융사들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다 라는 희망 섞인 거짓말은 사람들의 클릭과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미끼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떨어지는 칼날에 베어 계좌가 반토막 나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폭락장에서는 하락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수가 수직으로 내리꽂히다가 하루 이틀 정도 빨간불을 켜며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표 데드캣 바운스, 별표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조차도 바닥에 부딪혀 살짝 튀어오른다는 월가의 아주 잔혹한 용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죽은 고양이의 가짜 반등을 진짜 찐바닥이자 V자 반등의 시작으로 완벽하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전 재산을 쏟아붓는 순간 지하 1층인 줄 알았던 주식시장은 곧바로 지하 5층, 지하 10층을 향해 곤두박질치며 진정한 지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그리고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증시 데이터가 이 잔혹한 진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지정학적 위기나 굵직한 경제 충격이 덮쳤을 때 섣불리 바닥을 논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개미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이제 그 소름 돋는 역사의 데이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증시의 역사는 언제나 탐욕과 공포, 그리고 뼈아픈 망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6.5%라는 폭락 수치 역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의 일부일 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섣불리 바닥을 논하는 것이 자살 행위인지 두 가지 결정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90년에 발발한 걸프전, 걸프오어 입니다.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자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급락했고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전쟁이라는 악재가 선반영되었으니 지금이 바닥이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며 매수를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며칠 동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많은 개미들이 이 가짜 바닥, 즉
데드캣 바운스에 속아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제에 진짜 쓰나미가 밀려온 것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던 코스피 지수는 그 이후로도 수개월에 걸쳐 끔찍한 추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섣불리 칼날을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의 70%, 80%를 잃고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전쟁의 총성이 울린 직후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모든 투자자가 희망을 버린 항복, 커피철레이션의 순간에야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복기해 보십시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증시가 수직 낙하할 때 시장에는 무려 3번에서 4번의 강력한 데드캣 바운스가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 20%가 빠지자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리포트가 쏟아졌고 지수는 반짝 상승했습니다. 이때 물타기를 한 개미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지수는 30%를 더 빼버렸습니다. 또다시 반등이 오자 이번에는 진짜 찐바닥을 다졌다며 빚까지 내서 영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거기서 반토막을 더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락장에서 나타나는 가짜 바닥의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하락장 속의 짧은 반등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번에는 다르겠지, 내가 드디어 바닥을 잡았어라는 치명적인 환각제 역할을 합니다. 이 환각에 취해 신용융자와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레버리지, 빚을 끌어다 쓴 개미들은 이어진 2차, 3차 폭락장에서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주식을 헐값에 빼앗기는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피와 살이 터져나오는 이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지하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언론은 코스피 6.5% 폭락을 역대급 저점이라고 포장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이고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든 말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 달러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것이 경제의 하락 사이클 속에서 단 며칠간의 반등을 보고 바닥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폭주하는 기관차 앞에서 동전을 줍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듯 진정한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의 주자도 쳐다보지 않겠다며 히세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삭제하고 시장을 떠나는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것이 경제의 함정 속에서 이성을 잃고 군중 심리에 휩쓸린 개인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붕괴 과정을 겪으며 계좌를 녹이게 될까요? 이제 그 참혹한 심리전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냉혹한 데이터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의 현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주식창과 불안한 심리 상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폭락장만 오면 이성을 잃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일까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40대 직장인 박 과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과장님은 최근 코스피 6.5% 폭락 뉴스를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채널과 유튜브 경제 방송에서는 일제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과매도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던진 우량주, 지금 당장 줍줍하세요. 10년 만에 온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박 과장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김대리도 대학 동기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너도 나도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며 매수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박 과장님의 뇌를 지배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 지표 분석이 아닙니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잔치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바로 포모, 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입니다. 이 군중 심리에 굴복한 박 과장님은 결국 비상금 3천만 원을 털어 바닥이라고 믿었던 우량주들을 풀매수했습니다. 기적처럼 다음 날 시장이 2% 반등했습니다. 빨갛게 물든 계좌를 보며 박 과장님은 쾌재를 부릅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대중과 언론의 말이 진짜였어. 자신이 워런 버핏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인간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박 과장님은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어다 이른바 불타기,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진정한 지옥은 바로 이 찰나의 희열 뒤에 찾아옵니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 환율이 마지노선을 뚫고 폭등하기 시작했고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외국인들의 진짜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데드캣 바운스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박 과장님이 바닥이라고 확신했던 그 지점을 산산조각 내며 지하로 끝없는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박 과장님의 스마트폰에는 수익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 대신 증권사에서 보내는 시뻘건 담보 부족 경고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손절할 타이밍조차 놓쳐버린 그는 밤잠을 설치며 제발 반등해달라고 기도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반대 매매를 당해 피같은 투자금은 허공으로 증발했고 남은 것은 매달 갚아야 할 마이너스 통장의 무서운 이자뿐입니다. 박 과장님이 특별히 욕심이 많거나 어리석어서 이런 비극을 맞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과 언론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군중 심리의 잔혹한 덫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이런 맹목적인 탐욕과 조급함을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출구, 엑시트로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개미들이 가즈아를 외치며 바닥인 줄 알고 달려드는 그 지점이 바로 거대 자본이 마지막 남은 설거지 물량을 던지는 곳입니다. 폭락장에서는 군중과 함께 움직이면 무조건 죽습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사고 언론이 바닥이라고 부추길 때 이성을 잃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스마트 머니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미친 군중들 틈에서 벗어나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진정한 부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무조건 주식을 팔고 현금만 쥐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마지막 구명보트. 공포에 질린 대중과는 180도 다른 1%의 냉철한 투자자들만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진짜 생존 매뉴얼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속 파랗고 빨간 주식창의 숫자들에서 잠시 눈을 돌려 우리의 진짜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 평범한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에는 언론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바닥 매수의 기회나 V자 반등의 환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팍팍한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는 짙은 한숨과 피로감만이 묻어있을 뿐입니다. 서울의 평범한 직장과 점심시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조차 먹기 힘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앞에서 청년들은 씁쓸하게 편의점 도시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무리 야근을 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절대 좁혀지지 않는 빈부격차. 그리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온전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독한 무력감이 2030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4050 가장들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고 무겁습니다. 늦은 밤, 퇴근길 지하철 좁은 좌석에 몸을 싣고 꾸벅꾸벅 조는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빚 걱정뿐입니다. 영끌에서 간신히 마련한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불과 몇 년 새 2배 가까이 뛰어올라 숨통을 조이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는 등골을 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과장님처럼 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했던 이유는 결코 일확천금을 노리는 맹목적인 탐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 달에 단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어서 내 가족의 저녁 밥상에 고기 반찬 하나를 더 올리고 나날이 녹아내리는 월급의 가치를 어떻게든 방어해보려는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이토록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서민들의 그 간절한 생존 본능마저 군중 심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거대 자본의 훌륭한 먹잇감으로 던져버립니다. 코스피 6.5% 폭락이라는 차갑고 건조한 숫자 이면에는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려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수많은 평범한 이웃들의 피눈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나 근거 없는 낙관론만으로는 이 지옥 같은 현실 경제의 파도 속에서 결코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캄캄하고 잔혹한 것이 경제의 쓰나미 속에서
평범한 우리가 내 가족과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구명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미쳐버린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생존 매뉴얼 3가지를 지금 당장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짜 바닥을 잡으려는 탐욕의 손을 지금 당장 등 뒤로 숨기십시오. 언론이 떠들어대는 부의자 반등 시나리오나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줍줍 선동에 속아 귀중한 현금을 허공에 날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바닥은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저주하며 엑세스를 삭제하고 완전히 항복, 커피철레이션 할 때 피비린내 나는 시장에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섣부른 물타기나 신규 매수는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 지금 이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곧 최고의 방어구이자 가장 날카로운 공격 무기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튼튼한 현금의 장막 아래서 관망하는 것, 그 자체가 폭락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투자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극심한 테마주나 막연한 성장주에 도박을 걸 때가 아닙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넣어두거나 달러, 금과 같은 철저한 안전자산, 혹은 하락장에서도 굳건하게 내 계좌에 현금 흐름을 꽂아주는 고배당 방어주로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완벽하게 뜯어고쳐야 할 때입니다. 셋째, 군중의 환호성이 아니라 스마트 머니의 고요한 발자국을 추적하십시오.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환율의 향방과 거대 외국인 자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입니다. 미친 듯이 빠져나가던 그들의 자본 이탈이 완전히 멈추고 조용히 바닥에서 우량 자산을 다시 쓸어 담기 시작하는 그 명백한 데이터가 확인될 때까지 맹수처럼 웅크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는 남들보다 빨리 사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로또 게임이 아닙니다. 피바람이 부는 폭락장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부를 독식하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오늘 별표 현실 경제 별표가 전해드린 이 뼈아픈 역사의 교훈과 진실이 언론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책임한 희망 고문 대신 차가운 자본주의의 현실을 직시하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가장 날카롭고 묵직한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표 현실 경제 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